안녕하세요. 공부할 랩 조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문 통계 분석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연구 주제 해결을 위한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이론 설명보다는 논문 쓰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내용을 들어보시고 분석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분석 방법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서 이론적 배경을 채우고 측정 도구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변수의 특성을 기술 통계와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연구 주제를 구체화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분석을 할 차례입니다. 논문을 잘 쓰기 위해서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분석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석 방법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이론 공부하기도 바쁜데 분석 방법도 공부해야 하고 참 힘이 듭니다. 논문 통계와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면 통계 분석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언제 다 공부할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스웍을 하면서 논문을 준비하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공부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논문을 쓰면서 수리통계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설정한 연구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찾아서 그 분석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분석 방법을 마스터하지는 못하더라도 최근 분석의 트렌드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분석 방법이 어떤 원리와 절차로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연구 문제에 가장 적절한 분석 방법을 선택하기에 유리합니다. 연구 주제와 관련된 최근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분석 방법으로 분석을 했는지 정리를 해놓으면 분석 방법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분석 방법을 대략적으로 구분해보면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분석,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는 분석, 변수 간의 구조적인 관계 혹은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분석, 개인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패턴으로 비슷한 유형끼리 그룹화하는 분석 등이 있고 각자의 연구 주제, 연구 대상에 따라 다양한 조합과 변주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변수 간의 구조적인 관계가 집단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 연구 대상을 비슷한 유형끼리 그룹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는 방법,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는 변수를 찾는 방법, 학교에 속한 학생들에게 학교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 영상에서도 다루었지만 연구 주제가 서론부터 결론까지 힘있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적절한 분석 방법의 선택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후 실습 영상에서 분석 방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석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가장 많이 언급하게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라는 표현인데요. 통계적 유의성을 표시하는 별 하나에 웃고 우는 것이 저희 같은 초보 연구자들이죠. 연가설 또는 귀무가설, 연구가설 또는 대립가설, 가설의 기각, 채택, 일종 오류, 이종 오류, 검정력, 유의 수준, 유의 확률 등 가설 검정에 필요한 용어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내용을 모르면 논문을 쓸 수가 없으니까 논문을 읽거나 쓸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만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구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연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을 연구가설 또는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내 가설이 맞다고 주장만 해봐야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겠다고 꿋꿋하게 버티는 가설을 연가설 또는 귀무가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A와 B, 두 집단의 평균에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우리가 주장하는 말은 들어주지 않고 A와 B의 평균은 차이가 없다, 즉 평균 차이는 0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답답하죠? 연가설은 주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없다, 즉 차이는 0이다. 집단 간 분산은 같다, 즉 분산의 차이는 0이다. 두 변수 간 상관은 없다, 즉 상관계수는 0이다. 변수 A는 변수 B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회귀계수는 0이다 등 우리가 설정하는 연구 가설을 막아서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이 연가설을 어떻게든 꺾어야 우리의 주장에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연가설을 꺾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을 추출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가설이 아니라 연구가설이 맞다고 판단하게 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데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통상 5% 정도로 허용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유의 수준입니다. 유의 수준은 연구자가 사전에 5%, 1% 등으로 설정해 두고 연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익숙하시지요? 데이터가 어디에 많이 분포하는지를 나타내는 확률 분포 곡선입니다. 데이터가 평균 부분에 분포할 확률이 가장 높고 평균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확률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저는 가설 검정도 이렇게 그림으로 떠올리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확률 분포 곡선에서 연가설이 지배하는 범위는 95%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연가설이 버티고 있는 범위에서 멀리 벗어나서 우리가 설정한 유의 수준인 5%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우연히 발생한 오류인지 실제로 극단적인 차이가 나타난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연가설을 틀렸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거리와 면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에서 얻어지는 통계값은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독립표본 T검정을 해본다고 하겠습니다. T검정에서는 T분포를 사용해서 검정을 합니다. T분포는 샘플 수가 많으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는 특성이 있으니 정규 분포 곡선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연구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에는 차이가 있다. 연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0이다 입니다. 우리는 연가설이 지배하는 범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독립표본 T검정에서 산출되는 T값은 평균 차이는 0이다에서 떨어진 거리입니다. 정규 분포에서 대략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96을 넘으면 연가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죠. T값도 대략 이 범위를 넘으면 연가설로부터 거리가 멀어져서 유의 수준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제시되는 P-밸류는 T값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 즉 확률 분포 곡선에서 면적이 됩니다. 이 값이 0.05보다 작다는 것은 연가설의 지배를 벗어났다는 얘기죠. 통계값에 나타나는 F값은 F분포, 카이스퀘어 값은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는데 이 분포들은 오른쪽 단측 검정을 사용하여 대략 이런 모습의 분포 곡선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F나 카이스퀘어 통계값은 연가설인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P-밸류는 통계값이 나타날 확률을 의미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분포를 활용하든 간에 통계치는 연가설로부터 떨어진 거리, P-밸류는 그 통계치가 나타날 확률을 면적으로 생각하시고 연가설이 지배하는 범위로부터 탈출하는 기준을 0.05로 생각해서 우리의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면 연구가설 검정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다루었기 때문에 아직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질 실습에서 통계치와 P-밸류를 산출하면서 다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구 주제 해결을 위한 분석 실습을 진행하기에 앞서 분석 방법 선택에 대한 이야기와 추론 통계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성 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후 실습 영상에서 분석 방법과 결과 해석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